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윤범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품은 박생광의 대표작이자 말년작 전봉준이라는 제목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의 화가들하고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70대에 이르러서 화풍을 대폭적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대개 원로 화가들은 70대, 80대에는 평생 작업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박생광 화가의 경우에는 70대에 청년 작가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전봉준 작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방색을 비롯한 원색을 활용했다는 점이죠. 또 원색 중에서도 진채, 농채를 썼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단색파가 유행을 했듯이 70년대만 하더라도 색채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박생광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죠. 주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단청이라든가 민화라든가 불화, 무화, 무속화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회화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대작인데요. 1985년 작가가 이 이승을 떠나면서 제작한 말년작이 되는데 제가 말년에 이 작가 선생 화실을 여러 번 출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생광 작가의 해고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 뵀는데 수일이 그 작업장에 가면 아주 조그만 문간방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작품의 규격을 보면 상당히 큰 작업장에서 제작을 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조그만 문간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 번에 다 펼칠 수가 없어서 말아가면서 한쪽은 펼치고 한쪽은 말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만년의 대작은 박생광의 경우 전시장에 나와야 자기 작품을 한눈에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옹색한 공간에서 이 민족회화의 대표작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생광 만년은 우리 한국 근대 역사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명상황후 같은 아주 대표작을 또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전봉준 주제 작품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근대사의 아주 역사적 장면을 대작하다가 끝내 이제 이승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보면 주인공인 전봉준 장군의 초상이 화면 중앙을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았듯이 압송하는 장면에 눈동자가 귀에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의 전봉준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관군이 보이고 경악하고 있는 표정의 농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농군들은 하얀 옷으로 이렇게 평복으로 보여지고 그 주변에는 원색으로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박생광 작가 자신도 저런 모습이에요. 말년에 후담이 걸려가지고 턱에 커다란 풍선과 같은 혹이 있었는데 지금 전봉준 모습에서 작가의 인상을 얻게 하네요. 아주 간단하게 전봉준 초상을 묘사했지만 그 기가 충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분상과 이 주인공인 전봉준과의 표정이나 기가 완전히 차이가 나도록 표현됐음이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네요. 부분에 뭐 닭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그 요소들을 배치를 하면서 화면을 가득 차게 새롭게 경영을 했는데
일단 화풍상의 특징을 보면 원근법이 없고요. 윤곽선을 강조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메꾸는 방식을 썼죠. 백묘법인데 단순하면서도 이 대상이 표현되는 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이 강약이 있어 주와 종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 전봉준의 작품을 경을 보면 그런 요소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 경영에 무르녹은 그런 작가의 역량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주인공인 전봉준은 한 중앙에 비중 있게 처리했고 마찬가지 시각으로 농민, 오열하는 농민이네요. 농민을 비중 있게 처리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관군을 보면 더 작게 처리했거든요. 강약 대비, 대소 대비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작가는 전봉준이라는 주제의 작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가 하는 그 주제 의식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런 제작 의도가 이 작품 구석 부분에 스며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찾아내는 맛도 그림 보는 맛이 되겠죠. 그래서 저 위에 호남 제1성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역사의 현장을 봉기했듯이 이 전봉준과 호남 제1성, 관군과 농군 이런 그 전체적인 비교를 이 화면에서 읽게 해줍니다. 그래서 독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읽을 독자, 그림 화자. 책을 읽듯이 그림을 읽는 독화의 또 맛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생광의 경우를 이제 보면 70대 이전까지는 주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많은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70대 이런 형식으로 명성황후나 전봉준과 같은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 박생광은 새로운 화풍을 시도하게 되는데 본인의 호가 내고 그대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대로 화풍, 내고 화풍이라고 특화시킬 수가 있겠는데 내고 화풍의 결정판이 지금 전봉준이 되는 거죠. 작가가 한 3년, 5년만 더 생존했다면 이런 전봉준 시리즈가 더 여러 점 나갔을 텐데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도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세기 한국 해화사 마지막 부분에 박생광과 같은 작가가 있다는 점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조그만 골방에서 작품을 말아가면서 제작한 전봉준이라는 작품, 이 대작이 주는 울림, 그것이 오늘날 우리 관객으로 하여금 감동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